안녕하세요. 건강하게 키우고 건강하게 사는 아빠니사입니다. 출산 후에 손목과 허리가 아프고 몸이 시리다면 찬바람을 쐬어서 산후풍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긴 옷을 입고 방을 덥게 한 상태에서 땀을 내기도 하시는데요. 하지만 산후풍 한의표준 임상 진료 지침에서는 한랭 노출뿐만 아니라 과도한 보온도 주의하라고 합니다. 출산 후에 나타난 통증과 피로를 모두 산후풍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오늘은 산후조리할 때 많이 하는 오해 3가지와 몸을 어떻게 회복하면 좋은지를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후조리는 땀을 빼는 과정이 아닙니다. 출산 뒤에는 몸의 변화로 땀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붓기도 빠진다고 방을 지나치게 덥게 하거나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땀을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후 회복이 더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불편해지고 수면이나 수분 섭취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찬바람을 무조건 차단하는 것도 땀을 억지로 내는 것도 아닙니다. 실내는 산모가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 정도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몸에 오랫동안 직접 닿는 것은 피해주세요. 땀으로 옷이 젖었다면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수분도 충분하게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조리의 목표는 덥게 버티는 것이 아니고요.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출산 후 관절이 아프다고 모두 같은 산후풍은 아닙니다. 산후풍 진료 지침에서는 출산이나 유산 후 6개월 이내 시작된 전신 또는 국소 통증, 냉감과 저림 등의 증상을 주요 범위로 다룹니다. 하지만 산후풍이라는 이름이 모든 증상의 원인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반복해서 안으면서 생긴 손목 통증은 건초염일 수도 있고 손목 터널 증후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절이 붓고 아침마다 오랫동안 뻣뻣하다면 관절염도 감별해야겠죠.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면서 심한 피로, 체중 변화나 두근거림이 함께 나타난다면 갑상선 문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울감이나 불안이 지속되고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산후 우울증에 대한 평가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산후풍이라고 넘기기보다는 증상이 언제 시작됐고 어디가 어떻게 불편한지 구분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산후 회복에는 휴식도 필요하지만 움직임도 필요합니다. 출산 직후에는 충분히 자고 잘 먹으면서 몸이 회복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누워만 있는 것이 산후 회복의 목표는 아닙니다. 자연분만인지 재앙절개인지 출혈이나 통증 같은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시점은 달라지겠지만 몸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는 짧게 걷고 일상적인 움직임을 조금씩 회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통증을 참고 강하게 스트레칭하거나 출산 직후부터 무리하게 운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움직인 뒤에 통증이나 출혈이 증가된다면 강도를 줄이고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갑자기 출혈이 많아지거나 한쪽 다리가 붓고 아픈 경우 흉통, 호흡곤란, 심한 두통, 고열이 나타난다면 산후조리로 남기지 마시고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평가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후조리, 오늘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과 일부러 땀을 빼는 것은 다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편안한 환경이 중요하겠습니다. 둘째, 출산 후 나타난 통증과 냉감이 모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에 따라 다른 질환들을 감별해야 합니다. 셋째, 충분히 쉬면서도 몸 상태에 맞게 일상적인 움직임을 조금씩 회복해야 합니다. 위험 신호가 있다면 생활 관리보다는 진료가 먼저입니다. 산후조리는 정해진 기간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엄마의 몸이 회복되는 것을 지켜주는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건강하고 회복하는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